안녕하세요. 셔기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사고력 두 문제와 그리고 창의력 한 문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문제는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세 번째 창의력 문제는 모두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어요. 자, 오늘 드린 문제는요, 여러분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사고력 문제 처음 시작한다 그런 친구들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수록을 해놨으니까 모두들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자, 우리 1번 가볼까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난 후에 3시간이 지났는데 남은 양초의 길이를 재었더니 처음 길이의 3분의 2였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은요. 자, 남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 들어간 그 길이가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을 딱 보고 3분의 1만큼 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 양초가 20분에 8mm씩 타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기준이 나왔네요. 처음 양초의 길이는 몇 mm였습니까?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지금 기준으로 나와 있는 모든 소싱을 여러분들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3시간 동안 자, 이 아이가 얼마만큼 양초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만큼을 3분의 1만큼을 그죠? 이렇게 지금 세등분했을 때 이만큼이 지금 타 들어갔어요. 그죠? 이만큼이 탔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3분의 2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준을 또 잡으면 그런데 이 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20분마다 8mm씩 타들어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시간 동안 이만큼 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들이 딱 생각이 나죠. 아, 20분이 3시간으로 됐을 때는 몇 밀리미터가 타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 자, 그래서 3시간과 20분을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만약에 환산이 되려면 우리 20분이 3개가 모이면 1시간이죠. 그쵸? 그러면 20분이 몇 개가 모여야지 3시간이겠어요? 그렇죠. 9개가 모여야지 3시간이 나오겠죠.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가 9배, 정확하게 9를 곱해야지 나오는 값이었으니까 자, 그때에 비례해서 마찬가지 8mm도 9배만큼 더 타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3시간 동안 우리가 타들어간 그 범위, 그 사이즈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8mm에다가 곱하기 9를 하면 된다는 얘기. 그죠? 자, 그럼 8 곱하기 9니까 8, 9, 72가 되겠죠? 따라서 72mm만큼 누가? 양초가 탔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탄 요 부분이 아까 비교했을 때 몇이었어요? 3분의 1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 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양초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3분의 1이 72mm인 그런 양초의 길이였으니까 자, 우리는 따라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72mm를 몇 배 하면 그렇죠. 곱하기 3을 해주면 이게 바로 양초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식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2, 3은 6에다가 3, 7이 21이니까 216mm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나요? 자, 우리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100%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3시간이 지났을 때 남은 양초의 길이가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 들어간 부분에 네, 비율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탔구나. 그래. 자, 그런데 타 들어가는 속도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20분 동안 타 들어간 그 길이는 8mm였다. 자, 그래? 근데 우리는 3시간에 타 들어간 범위를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20분이 3시간으로 환산됐을 때는 얘가 얼마만큼 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20분이 3시간이 되는 과정에서 곱하기 9라는, 그쵸? 자, 비율이 나왔으니까, 자, 마찬가지 8mm도 곱하기 9를 해서 타 들어간 정확한 길이를 알게 된 거죠. 72mm. 따라서 우리는 그 72mm가 전체 길이가 아니라 3분의 1에 대한 길이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원래 양초의 길이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72mm에다가 정확히 곱하기 3을 하면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택시 요금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1km까지는 기본 요금 1,600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0.1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친구가 택시를 타고 21km를 간 다음에 택시 요금으로 13,000원을 냈대요. 그랬을 때 거스름돈은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1km까지 기본 요금 1,600원을 받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정한 거리마다 계속 할증이 붙어요. 자, 그랬을 때 얘 할증 구간은 0.18km였던 거고, 그때마다 100원씩 계속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택시를 타고 21km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21km라는 아이를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자, 이 아이는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누구? 그렇죠. 1km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간 구간이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 요금이 1km만 해당하는 아이니까 21km 중에서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1km는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6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추가 요금이라고 함은 우리 0.18km마다 계속 가는 거니까, 자, 0.18km가 그 안에, 어디 안에? 그렇죠. 20km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뭐를 구하셔야 되냐? 자, 20 안에 누가 0.18이라는 아이가 몇 번 들어있는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나눗셈은 여기서 이제 해드릴게요. 자, 20이고 0.18이니까 자, 소수점이 2칸 가죠? 그럼 여기 0이 2개가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수점 여기 생기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우리 요거 2칸 갔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한 번, 그리고 2가 남고, 20, 한 번, 또 18이니까 20이 남고, 한 번, 또 18이니까 또 20이 남고, 자, 이런 식으로 가다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계속 나가는 거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요, 111.1 땡땡땡 이렇게 가는 아이란 말이죠. 계속 가는 아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횟수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100원씩
얼마만큼, 요만큼을 우리가 더 돈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택시 운전기사는요, 기사님께서는요, 자, 우리 111번이라고 체킹을 할까요? 112번이라고 체킹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그만큼씩 할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2회만큼 더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세요? 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해야 될 이 금액은요. 자, 어떻게 100원씩 총 112번 계속 붙었던 거잖아요. 돈이. 그죠? 따라서 곱하기 112를 쓰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우리는 이 둘의 합으로 우리는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600원에다가 더하기. 자, 뭐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112에다가 공만 2개 붙이면 되죠. 11,200원이 붙는 거예요. 따라서 자, 금액은 12,800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우리 이 친구가 택시에서 내릴 때 얼마를 냈죠? 그렇죠. 13,000원을 냈잖아요. 따라서 자, 우리 이 친구가 거스름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금액은 13,000원에서 뭐를 12,800원을 빼야 되니 답은 그렇죠. 200원이 나오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는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들을 수록을 해 놓은 거고, 자, 우리 총 21km를 이 친구가 갔어요. 그죠? 자, 이 친구가 갔는데, 자, 그 안에는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1km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따라서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거리가 1km였으니까 자, 1km 더하기 20km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1km에 해당하는 그 기본 요금이 1,6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km 안에는 우리가 추가 요금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0.18km 갈 때마다 100원이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20km 안에는 이 0.18이 몇 번 들어있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업이 뭐였죠? 그렇죠. 20 나누기 0.18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몫이 111.1111 계속 나가는 이런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은 조금이라도 가면 그거를 올려서, 다시 말해서 그냥 무조건 올려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연료가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0원씩 112회만큼 자, 더 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100원 곱하기 112였으니까 자, 그 아이가 11,200원이 나오고 그러면 처음에 기본 요금과 더해져서 12,8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친구가 13,000원을 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그렇죠. 20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창의력 문제 풀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어떻게 푸셨나요? 어떻게 잘 푸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알아보셨나요? 자, 직사각형에 수를 써 넣었는데 자,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편의상 세 번째 아이만 제가 표에다가 그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혹시 규칙을 찾으셨나요? 선생님도 찾아봤는데요. 자, 요렇게 자, 보세요. 요렇게 삼각형과 뒤집어진 요 삼각형이 서로 유식한 말로 대칭이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알고 싶어 8,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아이, 그죠? 자, 그 아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반대 방향에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반대 방향에 누가 있어요? 8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아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 위에서 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였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아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아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런 관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숫자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얘를 행이라고 하고 얘를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행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요 몇 번째 줄 그러면 이제 몇 행 이렇게 읽어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몇 번째 거 그러면 몇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한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도 되지만 자, 보시면 1부터 시작한 이렇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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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간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왼쪽에 이쪽에 있는 아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뭔지를 캐치해서 다시 말해 네 번째 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가는 아이라고 체킹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1, 3, 6, 10이 어떠한 관계로 껑충껑충 뛰고 있는지 그 규칙을 찾아가시면서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글쎄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죠? 1, 3, 6, 10 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이 삼각형 안에, 이 구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얘를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그쵸, 간편하겠죠? 그래서 1을 찾아봤더니 1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면 1, 3, 6, 10이 여기에도 배열이 됐잖아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자, 위에서 두 번째를 하든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을 구하든 그 아이는 같은 행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서 두 번째 있는 행을 구하든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을 구하든 위치되어 있는 행의 위치는 같습니다. 요걸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어디 보자. 자, 위로부터 11번째 그쵸? 그리고 왼쪽에서 몇 번째? 14번째. 자, 거기에 위치해 있는 아이를 구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1, 3, 6, 10 이쪽은요. 각각의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걸 유념 있게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삼각형 이 변 위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1, 3, 6, 10 이런 아이들은요. 각각의 행과 열이 같은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해 6이다. 그러면 3행 3열. 10이다. 그러면 4행 4열. 괜찮죠? 자, 얘를 딱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11번째 줄에 가잖아요. 그러면 11번째 뭐 어딘가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아이는 당연히 그쵸? 11행 11열이 되겠죠. 요 선상에 있는 거 가능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렇죠. 11행 12열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번에 자, 이렇게 갔단 얘기예요. 쭉쭉쭉 가서 계속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사이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쭉 따라가서 여기서 만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이 아이는요. 지금 문제에서 25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체킹했을 때 11번째 있는 아이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자, 우리 요 각각의 행과 열이 같은 아이들을 뽑아서 자,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는 11행, 11열 이렇게 한번 약속하자. 그러면 얘는 11행 12열이 되겠죠. 같은 행 안에 11번째, 12번째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를 배열을 할 건데, 자, 문제는 위에서 11번째, 왼쪽에서 14번째를 찾다 보니, 위에서 11번째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4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11 곱하기, 그러니까 11행 12열이 요거였으니까 11행 13열. 11, 그렇죠. 얘가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주인공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숫자의 규칙들이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걔를 찾는 게 이 삼각형 구도 안에서는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쪽에서 찾기로 합니다. 오른쪽에서. 됐나요? 자, 오른쪽에서 찾는데 오른쪽 삼각형에 이 꼭지점이 자, 이렇게 쭉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아이죠. 자, 우리 지금 25번째까지 문제에서 25번째까지 이 시행을 계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번째니까 여기 가장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그것만 한번 우리 가늠을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못해요. 1, 2, 4, 7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찾냐 이거죠.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구도를 찾을 건데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구도를 찾을 건데 이 꼭지점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1이 있다라는 거. 이쪽에 1이 있다는 거. 이 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 위에 가장 끝에 1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1이 있고 그러면 그 바로 이쪽에 대각선으로 여기는 뭐가 배치할까요? 그렇죠. 3이라는 숫자가 배치되겠죠. 자, 그리고 쭉쭉쭉쭉 가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아이를 찾을 건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위에서부터는 11번째 줄이었는데 아래서부터는 도대체가 몇 번째 줄이었을까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행한 횟수 자체가 25번째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3행까지 나왔고, 세 번째 시행했을 때는 4행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우리가 얘를 축약해서 여기 안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면 아래에선 몇 번째 줄일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이죠. 근데 우리는 시행을 몇 번 했다? 세 번째다. 다시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네 번째다.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랬을 때 또 문제 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은 아래에서 몇 번째 줄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규칙을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다시 세 번째 시행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가 아래에서 세 번째와 같다. 그리고 네 번째 시행에서는 위에서 네 번째가 아래에서 두 번째와 같다. 눈치를 채셨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네 번째다 그러면 4, 아래에서 두 번째다 그럼 뭐죠? 2, 두 개를 더하면 그렇죠. 6이 되죠? 여기도 볼까요? 위에서 두 번째다 그러면 2죠. 아래에서 세 번째다 그러면 3이죠. 몇이죠? 5죠. 자, 이 5라는 숫자는 이 시행 횟수에 정확히 몇을 더한 거죠? 2를 더한 거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 이 시행 횟수에다가 몇을 더하면 2를 더하면 6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5번 시행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위에서부터 11번째 줄에 있는 아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11 더하기 뭐가 얘보다 이만큼 큰 누구 27이 되냐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16번째 줄이다. 어디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16번째에 해당한 아이가 위에서 11번째 내려오는 줄과 그렇지 같은 아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죠. 괜찮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자, 정리해드리면, 자, 위에서 11번째는 다시 말해서 뭐랑 같다? 아래에서 16번째 아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 아까 좀 전에 아까 얘기했죠. 왼쪽에서 14번째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서는 몇 번째 있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또 가령 세 번째 요 시행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에서 네 번째 있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선 몇 번째 있는 것 같을까요? 오른쪽에선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거는 아니, 세 번째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그렇죠. 세 번. 아, 자, 우리 오른쪽, 왼쪽 이 좌우에서 우리가 체킹할 때는 왼쪽에서 간 횟수 더하기 오른쪽에서 간 요 횟수 그게 더했을 때 이 시행 횟수 우리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시행 횟수 있잖아요. 몇 번째까지 갔는지 시행 횟수와 비교했을 때 자 얼마만큼 그렇죠. 3만큼 더한 수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왼쪽에서 14번째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점핑 몇 번 했는지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행 횟수가 아까 25였으니까 28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네모는 몇이다? 그렇죠. 14번째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들. 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몇 번째? 14번째 간 거와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역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래에서 16번째 갔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점핑 계산을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지 볼게요. 자, 우선 처음에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이겠죠? 그 다음에 누구죠? 그래서 10이겠죠. 그 다음 뭘까? 추측해 볼까요? 15 나오나요? 15?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1에서 3까지 점프했을 때 2만큼 더한 거죠. 얘는 3만큼 더한 거죠. 얘는 4만큼 더했다. 추측한 건 그렇지. 얘는 분명히 5만큼 더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점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해 내가 여기 있는 애를 알고 싶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나오겠죠. 숫자가. 괜찮죠? 따라서 자 우리는 몇 번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6번째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16번째 있는 아이를 구하고 싶어. 누구를? 이 대각선 선상에 있는 아이들요. 자, 그 아이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우리 16번째 줄이니까 16까지 더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더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16이 17이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15도 17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쫙 펼쳐놓고 세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구하셔서 17 곱하기 그 세트의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력 문제나 창의력 문제를 많이 푸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네모번째 아이까지 1, 2, 3, 4 해서 이 네모까지 구하고 싶어. 네모까지. 자, 그랬을 때 식은요. 자, 네모에다가 곱합니다. 누구를 곱하냐면 네모에다가 하나 더 더한 거. 그 다음에 나누기 이해해주면 돼요. 요거 이제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확인하셨죠? 지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6 곱하기 17 나누기 2를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16번째 줄에 있는 요 대각선, 요 선상에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뭐죠? 11,12가 되겠죠. 다시 11행, 12열 이렇게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 아까 약속했죠? 우리 가로로 이렇게 쓰기로 11,12는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16 곱하기 17 나누기 2였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요. 여기 있는 아이는요. 우리 계산 빨리 할까요?
자, 16 곱하기 17. 16 곱하기 17을 나누기 2니까 우리 요거를 약분해 드릴게요. 자, 16 곱하기 17 나누기 2를 해주면 2, 8에 16이니까 8, 7에 56이니까 136이 되겠죠? 누가? 11,12 아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를 구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를 구했으면 이 옆에 있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점프를 2번 가야 되는데 우리 한 번 갈 때마다 1씩 줄어들었죠? 따라서 자, 여기 다 옆에 있는 애는 누구죠? 135. 그러면 한 칸 더 갔으니까 130 누가 되겠죠? 그렇죠. 누구? 134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가 껑충껑충 뛰는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열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쫙 시켜놓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아이가 누구냐라고 해당하는 아이를 찾는 문제. 자, 그런 문제가 덜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수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것만 선생님이 표에다가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도 가늠이 가능하셨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됐었냐? 우리가 요쪽에 왼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뒤집어지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대칭 관계에 있더라. 숫자들 배열된 게 각각의 대칭점에 있더라 라는 얘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아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위에서 11번째, 왼쪽에서 14번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해 라고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왼쪽에 위치한 아이가 아니라 중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위치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삼각형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그들을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나는 25번째까지 요 시행을 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25번째 시행했으니까 당연히 세 번째였을 때 4개의 줄, 25번째였을 땐 26개의 줄이 있겠죠. 됐나요? 자, 그거를 캐치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11번째였었던 건 아이가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16번째 줄에 있는 아이와 같더라라는 거. 그리고 왼쪽에서 14번째는 오른쪽에서 14번째와도 같더라 라는 거 캐치했으면 이제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죠. 자, 아래에서 16번째라고 했으니까 1부터 계속 나아가는데 자, 우리가 1씩 더해져 있는 이걸 사실 개차라고 해요. 이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구하는 거. 근데 보니까 5번째 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와 같더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16번째 아이였으니까 그렇죠. 1부터 해서 어디까지? 16까지의 합과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때 구한 그 아이가 어디에 위치한 아이였어요? 그렇죠. 11,12. 다시 말해 11번째 줄에 12번째에 있는 아이였던 거죠. 누가? 136이.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11,14의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자, 오른쪽 몇 칸? 2칸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1씩 빠진 아이였으니까 2를 뺀 누구? 134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죠.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나요? 네, 제 수업이 어렵진 않았죠. 자, 이해가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 달아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잘 하셨습니다. 바이!